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는 굉장히 15주짜리 종목이고 이렇게 저점에서 다이아가 떴으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전고점을 뚫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지금 7천억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굉장히 조금 악랄한 종목이긴 한데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조금 길게 했는데 이걸 좀 짧게 해서 보겠습니다. 지웠다 가는 게 빠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우상향이 그려졌는데 그렇게 우상향이 그려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락할 차례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이 기류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서 꼬리가 생겼다가 음봉 나왔다가 2만원 살짝 깨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 천천히 보셔야 된다. 하지만 추세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빛과전자 보겠습니다. 빛과전자가 옛날 이름으로 라이트론이라는 종목으로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감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렇게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이아몬드가 떠가지고 다시 올라가나 했었지만은 어김없이 이런 데서 엄청나게 패대기가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내려갈 가능성도 여전히 많이 있는 종목이다. 예, 그렇게 해서 뭐 100만 원 정도는 매수를 해볼 만한데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긴 해요.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빠지면은 빠진 만큼 올라오고 빠지면 빠진 만큼 올라오고 빠지면은 빠진 만큼 올라올 차례이기 때문에 파동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올라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나용평 같은 경우도 이때 1월 22일 날 이때 그 다이아몬드가 떴는데 이때는 너무 윗꼬리가 많이 떠가지고 비추천이었지만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도 거래대금 300억이 터지면서 이렇게 나왔고 계속 이때는 180억 터지면서 올라왔고 이때는 726억 터지면서 올라왔지만 여기 윗꼬리가 있죠. 이것도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정고점 다 왔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분 봉 이렇게 패턴상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여전히 강한 편이긴 한데 이렇게 일봉상 꼬리와 거래대금을 보면은 조금 무서운 편이다. 왜냐면 이때 거래대금 터졌는데 이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려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어 단타 세력한테 많이 팔고 이때 단타 세력들 매수 그쪽 호가에다 많이 됐을 때 쭉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팔아버리고 1분 만에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7%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거의 VI 비슷하게 들어가도록 굉장히 이렇게 해서 흔들어 제꼈다. 시가총액이 2천억이지만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널뛰기가 심하다.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인스웨이브 같은 경우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뭔가 여기서 권리랑이 많이 생겼고 무증이 됐네요. 무증이 됐고 여기에서 다시금 무증 물량을 다시 모아가는 것 같은데 무증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모은다는 것은 여기서 팔았었던 물량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모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냥 봤을 때는 1년 됐고 1년 거의 1년 3분의 1 정도 됐는데 1년 한 4개월 그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웨이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소량 좀 담아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스웨이브. 네, 그 다음 HD 현대 인프라코어. 여기 현대 인프라코어를 보면은 여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이것 또한도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금 탈출기회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또한도 어느 정도 박스권 매매로 보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로 작은 박스권으로 해서 7,000원 아래에서 모아가지고 7,500원 위에서 7,700원 정도에서 한 10% 파는 그런 전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를 보시면은 우리로 양자 컴퓨터 관련 그런 스몰 캡인데 여기에서 한번 난리 쳤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내리박죠. 내리박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 이런 법인 그런 내용이 재무나 이런 게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게 잘 발생하는 건데 이때 590억으로 쭉 올렸다가 상한가로 올렸다가 여기에서 1499억 그러니까 1500억 터트리면서 이때 꼬리 다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래대금 다 빠졌죠. 지금 이제 뭐랄까요, 어느 정도 단물이 빠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단일가도 아닌데 이렇게 쭉 관심이 없어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빠지다가 이제 한 16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여기가 깨지게 되면 급락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갭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하락세가 되다가 여기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양봉이 나오게 했는데 꼬리가 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움직임이 그렇게 시원하지 않아 가지고 시중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 적어도 이런 하단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 하단에 사서 상승 추세지만 하단에 사가지고 위에서 파는 전략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뭐랄까요, 박스권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계속 상승 추세로 가다가 한번 쭉 빠졌거든요. 쭉 빠졌다가 더 빠질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다시금 거래대금을 가지고 올라오려는 그런 흐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월봉으로 봐도 이때 정도면은 어느 정도 상승이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첫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신저가를 찍고 나서 첫 다이아몬드가 뜨고 나서 봉 중심 정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화전자 매수해 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GNC 에너지 보겠습니다. GNC 에너지를 보면 2천억 정도 되는데 GNC 에너지가 여기 이렇게 5천원대로 있다가 굉장히 또 슈팅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상한가 간 다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다 나왔고 다시금 양봉으로 살짝 올라왔긴 했지만은 이럴 때는 1분봉을 봐야 되죠. 분봉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여기에서 많이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무섭긴 하죠. 어느 정도 광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1차 상승 1파, 2파, 3파하고 이제 조정 나고 4파 조정이 쌍바닥 나온 다음에 5파 마지막 최종 5파로 2만원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고점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들어가려고 했으면은 차라리 이때 딱 봐가지고 이때 뉴스랑 재무 보고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라이프 시멘틱스는 시가총액 1000억이고 유통비율이 80% 그러니까 8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 라이프 시멘틱스를 보면은 이제 거래대금 131억에 666%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최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상의 거래대금은 굉장히 적은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도 10억 이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억
1억, 3억, 7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진단기기이긴 한데 전체적인 추세가 좋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이제 요게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양 월봉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이렇게 잠깐 기술적 반등하다가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까 봐서 라이프 시멘틱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위험한 종목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진전기가 이때만 하더라도 10,000원 이하 5,000원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락 추세에 있다가 여기에서 계속 깃바른 패턴으로 하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하락을 하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로 본다면은 추세는 이렇게 보이고요. 최소한 이 중단 정도까지는 좀 조정이 나온 후에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은 지금은 너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DIT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444억인데 225억에 66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최근 거래대금이 조금 적은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고가놀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T가 이렇게 분봉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1차, 1파, 2파, 3파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바닥부터는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더 올라간 다음에 2만원을 돌파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쉬고 올라가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나은 편이라서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DIT의 뉴스나 재무 사항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사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때부터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서 들어가 볼 만하죠.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우주 섹터인데 3번 쭉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살짝 빼가지고 지금 중단 정도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는데 살짝 보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중단 정도 올라왔습니다. 주봉상. 그렇다면은 상단까지 조금 55,000원까지 열려 있긴 한데 이걸 매수를 하신다면은 4만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스윙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건설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그냥 현대건설과 HD 현대건설 기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만은 이게 그나마 주봉상 우상향 그리고 월봉상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지금 월봉상 MACD 첫 양봉이죠. 그래서 양봉 하나 더 나오고 조정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월봉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연 단위로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엄청나게 장기를 보신 분 아니면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아난티가 갑자기 조금 뜨긴 했는데 이때부터 좀 떴었죠. 떴다가 시가를 굉장히 강하게 훼손을 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정도 될 만큼 된 것 같은데, 양봉 떴죠. 이렇게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 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단기 이동평균선 상은 이런 식으로 정배열을 만들긴 했는데, 정배열이 딱 됐죠. 이때부터 됐죠. 이때부터 되었어 가지고 아난티도 이때부터 천천히 모아갈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킨스 전자 보겠습니다.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작았을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1,000원대 이럴 때에서 지금 5,000원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1,000원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300억 이하인 거죠. 300억 이하일 때 무중도 좀 하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때 점하면서 이런 식으로 작전하고 하한가 가고 작전해서 이때 엄청나게 매수 많이 하고 여기에서 매수 많이 하고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에서 또 다시금 올리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갭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긴 한데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요런 흐름이 보이면은 일단은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떴어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지금 봉 중심 바로 깨고 나서 또 이런 장대의 음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해보고 싶다 하면은 5,500원 여기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면 되겠지만, 이게 바로 5,000원을 깨버리면은 이거는 진짜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주봉상 이렇게 해서 우상향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상향 하는 이런 추세 보면은 이런 게 이렇게 있으므로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종목과 이런 재무 상태를 봐서 우상향을 어느 정도 계속 한다라고 확신이 되면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웅제약은 굉장히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빠졌죠. 이때 굉장히 한번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또 한 번 더 빠졌다가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했는데, 대웅제약 조금 어느 정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영풍은 설명드렸고, 이제 대형 포장이 또 굉장히 다크호스로 나오고 있는데, 이때 막 왜인지 모르겠지만은 상한가를 갔다가 엄청나게 상한가 이렇게 잘 잠궜다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잘 잠궜죠. 그 다음에 다음날 이런 식으로 개파락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파락 엄청 굉장히 세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계속 질질질 새는 이런 흐름이 보였는데, 그러다가 이때 단일가 이전의 가격대까지 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렸다가 쭉 빠지고 쭉 올렸다가 쭉 이렇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거는 어차피 이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은 좋지가 않다. 티웨이 항공은 설명드렸고, 사조 시푸드는 이때 한번 이런 이슈로 인해서 딱 올랐다가 굉장히 또 거래대금이 싫고 빠졌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이 봉 중심에 샀다면은 이익을 받겠지만은, 봐볼게요. 딱 살 수 있었죠. 샀다면 이익을 받겠지만, 이때 샀으면은 이익을 받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은 전일 상한가인데 다음날 음봉이 뜨면서 윗꼬리에다가 음봉 뜨면서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좀 단기 상승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벨루프라는 종목은 이때 뭔가 좀 스펙이었다가 다시 상장한 것 같네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다시금 상한가 갔다가 갭 뜨고 아까랑 이제 사조시푸드랑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은 이게 상한가의 머리를 훼손하지 않았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에서도 이게 깨지지 않고 이렇게 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벨루프가. 그래서 여기서 버티고는 있는 것 같은데 불안한 건 뭐냐면은 이때 상한가 가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천천히 잘 버텼지만은 여기에서 서서히 빠지고 힘없이 이렇게 또 내려앉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신뢰가 안 생겨가지고 이게 완전히 여기서 그냥 강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언제 또 빠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총액도 작고 유통비율도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다. 신테카 바이오를 봐볼게요. 신테카 바이오는 이제 AI 의약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때 너무나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올라오려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상승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시작하고 나서면은 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는 좀 무서워서 추천은 못 드리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한솔 홈데코. 한솔 홈데코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박스권 성격이 강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한 번 물리면은 이때 한 번 물리면은 21년도에 물리면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5년, 6년, 7년 정도도 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이때 물론 코로나 때 엄청나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좀 무섭죠. 그렇지만 장대 양봉이 딱 생기기 시작했으니 어느 정도 이런 이 한솔 홈데코의 성격을 잘 아시는 분이면은 매수할 수 있지만은 저는 조금 추천을 안 드립니다. 여기에서 한번 쭉 천천히 조금 올리다가 거래대금 딱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개파락하면서 윗골이 있는 이렇게 음봉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죠. 이것 또한도 이제 사조 시푸드처럼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오킨스 전자처럼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신뢰가 안 가는 그런 패턴으로 보입니다. 빛과전자는 말씀드렸고, 고영 또한도 말씀드렸고요. 평화산업 이런 게 좀 무서운데 상한가 갔다가 이제 시가로 16% 갔다가 여기서 엄청나게 빼버렸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쭉 이렇게 상한가 딱 올리고 여기에서 갭 상승을 시켜서 쭉에서 다 팔아먹고 살짝 남은 거 가지고 슬슬슬슬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허용하다가 여기에서 또 팔아먹고 평화산업은 그래도 상한가에 이렇게 머리가 찍혔었지만 여기는 세력들은 이런 가격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먹고 했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수익을 보고 나갔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집중적으로 매매한 세력들이죠. 한 30억, 20억 정도 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이때 한번 거래대금을 쫙 올리면서 대금 187억
한 40억 정도로 계속 이제 자전거를 하면서 올리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짝짝짝 해서 이것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26억 나오죠. 이렇게 하고 자전거를 하면서 쭉 이렇게 올리면은 딱 마지막에 거래대금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정도로 딱 이렇게 묶어 놓고 여기서도 보면은 19억 정도로 10억 이상 이렇게 올려서 VI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딱 체결시키고 여기에서 계속 하락 매도 하고 13억 13억 그러니까 13억 13억 해가지고 최소한 13억은 여기서 챙길 수 있었고 여기에서도 조금씩 팔아가지고 계속 다 팔아먹는 겁니다. 평화산업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평화산업도 어떻게 좀 주봉상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지만은 네, 주봉상 빠진 상태이지만 그래도 조금 무서운 편이다. 물론 이때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를 뜬금없이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빠지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질질 빠진다. 그게 평화산업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산업이 기본적 분석으로도 괜찮은 종목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종목 공부를 해보시고 매수를 해보실 분들은 소량으로 사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RFHC는 말씀드렸고요. 이게 두 번 연속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니죠. RFHC는 예전에도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주봉상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깊으면은 이 정도까지 빠지고 덜 깊으면은 이 정도 중단까지 빠지고 하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추세 상단 이렇게 딱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지금 상태입니다. 190억 정도가 떴는데 매수를 하신다면은 15,000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볼 수 있는 그런 5G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상한가처럼 보이지만은 9% 떴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말씀드렸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원개발 봐보겠습니다. 우원개발 또한도 지금 현대 거기 그 뭐지 한솔홈데코도 그렇고 지금 하우징 관련 이제 건설주 그리고 하우징 인테리어 관련주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데 요거는 일종의 민주당의 그런 정책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이런 박스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우원 개발도 매수를 해볼 만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약간 정치주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우원 개발을 보면은 230억 가지고 492% 나오고 시가총액 또 570억이기 때문에 소량 매매하는 거 아니면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롤 이거 신규 상장주이고 여기에서 거래대금도 많이 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화신전공도 오리엔트 전공과 함께 해서 지금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정치주 관련해가지고 시가총액이 603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이런 거 생각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은 정치주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은 소액으로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나용평은 설명드렸고 계속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질 가능성이 많다. 세원물산도 어느 정도 보시면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차트가 이때 뭐였을까요? 감자인가? 아무튼 요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거래정지가 됐다가 거래정지 풀렸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추가 매수 이렇게 했었던 세력들이 이때 뉴스를 터뜨려 가지고 쭉 올려 가지고 여기에 매도를 많이 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보시면은 딱 여기에 상한가에 뭘 훼손했죠? 훼손 한번 한 다음에 또 여기까지 갭을 메우러 하한가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물산도 조금 애매하고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설명드렸고, 인탑스도 지금 보면은 3천억짜리 종목인데 여기서 다시 올라오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해보고 괜찮다 생각하시면은 인탑스도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괴리가 크죠.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만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다가 빠질 수도 있다. 오리엔트 전공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완전한 정치주죠. 정치주인데 다시 이렇게 다이아몬드 떴으니까 한 번 올라가면 또 한 번 떠가지고 한 5,500원, 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리엔트 전공은 관련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 날 열리잖아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한 그 도박수죠. 굉장한 도박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도운 아나텍이 갑자기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떴는데 굉장히 좋은 이렇게 신호가 뜨고 나서 한 번 더 상승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뭐랄까요, 좀 뚫어줬죠. 박스를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원 아나텍도 공부해보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브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계속 횡보 추세인 종목이었다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이때도 한번 다이아몬드 나왔다가 거래대금이 얼마지? 159억, 160억 정도 나왔다가 계속 빠졌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애매하다. 426억. 이제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제 요걸 보면은 한국 무브넥스라고 있는데 이게 한국 프렌즈거든요. 한국 프렌즈로 요것도 어느 정도 좀 정치주 비슷하게 좀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그런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품는다 막 그런 뉴스를 띄우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뜨고 초반이라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또 먹을거리가 있어는 보입니다. 이걸 끼를 봤을 때 하루로 안 끝나거든요. 하루로 안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날도 좀 시초가에 매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브넥스, 예전 이름으로 한국 프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실상 현대차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갑자기 한국 무브넥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품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났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상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해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나용평은 설명드렸고, 그리고 퓨처캠
퓨처캠도 여기서 박스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퓨처캠도 보면은 대금 329억에 459%니까 어느 정도 지금 거래대금은 쭉쭉 잘 나오고 있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편이고, 이때 한 번씩 한 번 튀어주고 있는데 빠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빠지면은 12,500원까지 빠집니다. 이런 종목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박스권을 한번 돌파해 줬기 때문에 다음날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 대덕전자, 이거는 설명드렸죠. 대덕전자도 이제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월요일날 이렇게 설명드렸고, 여기에서 고가놀이 하다가 다시금 여기에서 618억 하면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정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다시금 여기에서 또 한 번 오르게 되면은 23,000원에서 25,000원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너무 올라가가지고 시가총액 6,287억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매수 의견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성 ST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봉상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파가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성 ST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었네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 매매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삼각 수렴이 어느 정도 살짝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박스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네. 박스권 상단까지 해서 3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엄청나게 막 상단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매수를 하기가 괜찮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이렇게 해서 저항선을 해보면은 55,000원, 45,000원 이런 저항대가 5,000원대마다 좀 많이 있네요. 이런 게 조금 저항선이라서 35,000원까지는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르겠다.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나왔었던 다이아몬드 종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종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스윙 들어갈 수 있는 있을 만한 종목들이 조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필기를 하면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시면은 좀 너무 올라가지고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반면, 아, 이제 상승 초기구나 하는 종목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이아몬드 강의 이렇게 마치겠고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했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올릴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45분, 45분, 그렇게 해서 45분씩이나 되네요. 그 정도로 이렇게 조금 길고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은 집중을 조금 하시면서, 아, 이렇게 해서 양계비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제 관점도 보시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터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